자기 몸에 대한 병력사항을 치과의사한테 충분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술할 때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임플란트 시술 받으실 때요,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치과의사의 경력, 아니면 병원의 시설 규모, 시술 후기, 다른 사람들의 평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고 또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 전후에 환자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야지만이 임플란트 시술하는 것이 아주 100% 성공할 수 있게끔 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전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돼야지 됩니다. 하나는 치과의사 요소, 하나는 환자 요소. 일단 치과의사가요, 시술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치과의사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미리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시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요소, 환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환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치과의사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골다공증, 혹시라도 암을 앓았다거나 항암을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병이 있을 경우에 자기 몸에 대한 병력사항을 치과의사한테 충분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술할 때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이런 분들은요, 혈압도 높고 피가 끈적끈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드시냐면 아스피린이라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가 계세요. 이럴 경우에 시술하고 나서 혈액이 굳어야 되고 지혈이 돼야 되는데 지혈이 안 돼요. 지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환자가 어렵겠죠. 또 당뇨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술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 수치를 시술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골다공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 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르몬제, 칼슘제, 비타민제, 또 하나 오늘의 주인공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내지는 주사를 복용하거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치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치과에서는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지는 주사를 맞는 분들 중에서요, 이를 뺐을 경우에 내지는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경우에 그 주위의 뼈가 쉽게 말해서 괴사, 썩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을 끊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약 효과가 떨어진 다음에 이를 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항암하시는 분들은 어떤 약을, 어떤 항암제를 맞고 계시는지, 드시고 계시는지를 치과의사한테 아주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방 조치를 한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다면요,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소 절개술을 할 경우에는 피가 거의 안 나니까 관계없지만 잇몸을 절개했다든지 이를 뺐다든지 할 경우에는 피가 나겠죠. 그러면 지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꽉 누르고 있죠. 똑같아요. 입안에서도 피 났을 경우에는요, 꺼즈로 물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물고 있으면요,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요, 지혈이 다 됩니다. 그래서 꺼즈를 가지고 꽉 물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집에 갔는데 꺼즈를 뺐는데 나중에 또 피가 나요. 피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르는 거예요. 다시 꺼즈를 가지고 꽉 뭅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아파요. 그렇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아픈 게 줄어들게 되고 안 아파요.
그래서 한 10초쯤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것만 견디시고 꽉 물고 있으면 지혈이 됩니다. 그래서 꼭 지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 일어났을 때요, 순서는요 A, B, C예요. A는 airway, 숨 쉬는 거, B는 bleeding, 피를 멈추게 하는 거, C는 circulation, 순환이에요. 그런데 전신 마취하지 않았고 국선 마취만 했기 때문에 에어웨이는 의식이 있으니까 관계없죠. 그러나 블리딩, B,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혈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빨대 같은 걸 쭉 빨면요 음압이 생깁니다. 그럼 쭉 빨려오는데 어디서 빨려올까요? 상처 부위에서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피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찝찝하게 피맛이 또 나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음압이 발생하는 빨대 같은 것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피와 침을 삼켜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피가 좀 찌끔찌끔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삼킬까 뱉을까 고민이 되시죠. 뱉으면 안 돼요. 뱉으면 뱉을 때 점점점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피가 더 납니다. 그래서 피가 났을 경우에는 그냥 꿀꺽 삼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꿀꺽. 아셨죠? 그리고 나서 꺼즈를 피가 나면 꽉 물어야 돼요. 네,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요, 식사하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오른쪽에 임플란트를 하셨다 그러면 왼쪽으로 드시는 게 좋죠. 오른쪽으로 드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거, 매운 거, 짠 거,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이면 초반에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술, 담배. 남자들이 이거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술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담배를 하시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축소되어서 혈액이 많이 가야 되는데 혈액이 덜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낫지 않거나 내지는 낫는 것이 더뎌집니다. 심지어는요, 뼈에 괴사가 일어나서 임플란트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술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치과의사도 잘 해야 되지만요, 환자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죠. 네, 오늘 보신 영상을 기억하셔서요,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밥 잘 먹게 만들어 드리는 치의학 박사 김인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